서울게임 아카데미 입사 공사기 발표자 조창우입니다. 지금부터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 마이너스크라우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시장조사, 개요, 게임 진행, 네트워크, 결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이제 어떤 게임을 유저들이 원할지 시장조사입니다. 평생 모험의 꿈을 잊지 않는 할아버지와 그 모험의 꿈을 꾸는 아이의 모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업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유치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면에도 불구하고 모험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남녀와 1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모험심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모험심을 자극하는 어드벤처 게임을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에 수많은 어드벤처 장르들 게임이 나와 있는 가운데 어떤 모험이 유저를 사로잡을 수 있으며 경쟁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껏 이제 땅속 컨셉의 모바일 게임은 이제 경영 퍼즐 게임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유명한 게임인 샌드박스, 마인크래프트를 토대로 마인크래프트의 땅 파기 같은 경험을 모험 게임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계 땅속을 탐험하는 게임인 마이너스크라우드를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크라우드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10대부터 20대까지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유저들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장르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 특징은 이제 간단한 터치를 통해서 이제 땅을 파고 내려가게 되고요. 이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이제 플레이어를 비롯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이제 땅을 파고 자원을 획득하면서 획득한 자원을 판매하고 금액을 토대로 이제 마을의 건물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마을의 건물에서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마을과 캐릭터를 발전시키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진행은 이제 최초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캐릭터를 받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들은 이제 탐색과 부착, 속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은 시야와 작게 관련된 스킬을 보유한 캐릭터로서 인간의 자원이나 숨겨진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착 특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생명력과 블록 파괴에 관련된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요. 블록을 쉽게 파괴하도록 특화된 캐릭터로 판타지에서 비유하자면 전사 같은 캐릭터가 되겠고요. 속도 특화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동 속도와 행동력, 그리고 장비의 최고 속도, 캐릭터 이동 관련 스킬 등 속도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을 해서 저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힌트를 했으니까 마을로 이동할 중입니다. 마을에는 이제 상단에 광산 입자구가 있거든요. 광산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우측에는 이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공대라고 볼 수가 있고, 하단에 캐릭터 관리를 통해서 플레이할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가차 선점을 통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하였고요.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자신이 구입한 소모 아이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입장하기 이전에 소모한 아이템 중에서 선택을 해서 광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광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템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플레이할 스테이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입장권을 딱 통과하게 되고 광산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광산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블록인데요. 블록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은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서 내용과 블록의 체력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일반 블록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의 구성 대부분을 차지하는 블록으로서 채굴장도 쉽게 파괴하지 하고요. 그리고 블록은 일반 블록과 같은 특징을 지녔지만 채굴을 통해서 자원을 들어오게 되는 차이를 지녔습니다. 바이블록은 일반 채굴로는 파괴가 불가능한 특수한 블록인데요.
폭탄류의 아이템이나 그리고 불차 캐릭터의 스킬 같은 걸로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록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별한 경우인데, 바이블록과 같은 특징을 지녔지만 이제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하나의 블록이 없을 경우에 지면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을 토대로 이제 유저들에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동 지역입니다. 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안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는 숨겨진 입구가 있습니다. 이 숨겨진 입구 같은 경우는 블록 뒤에 숨겨져 있고요. 다 스테이지 안에 또 다른 스테이지로 연결시켜주는 히든 스테이지 입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워프존입니다. 워프존 같은 경우는 다음 스테이지를 연락시켜주는 하고 있고요. 특징은 이제 블록 뒤에 숨겨져 있지만 미니맵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어서 플레이어들의 목적과 이제 쓸데없는 채굴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캐릭터는 이제 터치를 통해서 정비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몬스터마다 이제 공격 시에 고유의 상태에 의한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블록을 파다가도 몬스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게임 조작입니다.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을 터치를 하게 되면 채굴을 시작을 하고요. 인공관을 터치하게 되면 해당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몬스터를 터치를 하면은 몬스터와 밀어내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이템과 스킬을 터치할 때는 스킬과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방산의 간판한 조작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채굴을 한 뒤에 이제 생명력 또는 행동력이 0이 되면 채굴을 종료하고 마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채굴했던 자원 판매소를 통해서 골드를 얻게 되는데요. 이 판매한 골드는 이제 건물과 NPC에 사용이 됩니다. 건물과 NPC는 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의 레벨에 따라서 이제 외형과 기능이 성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레벨은 건물의 업그레이드로 성장이 가능하고요. 이 건물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NPC의 말풍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풍선은 이제 일반 기능과 특수 상태로 나눠집니다. 일반 기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상황이 없을 때 건물과 NPC의 기능을 알려주는 디바이스로서 캐릭터의 장비를 구입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이제 대장간이나 캐릭터의 능력을 올리시키는 경우도 특한 자원을 판매하는 자원 판매소와 캐릭을 회복시키는 전략 상점 그리고 폭탄을 파는 자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상태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의 진행이나 업그레이드의 진행을 알 수가 있는 여러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건물을 터치하게 되면은 이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아이템과 능력을 구입할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템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 장비와 폭탄 회복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굴 장비는 이제 장착을 해서 채굴에 이용이 되고요. 몬스터와 전투 시에는 무기로서 이용되는 아이템입니다. 폭탄은 이제 방산에서 설치를 해서 블록을 터뜨린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아이템입니다. 회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게임의 포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기본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멀티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도우미 시스템입니다. 도우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지 진행이 힘들 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보내서 저장된 스테이지 친구가 이어가게 하는 이어가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RPG로 치자면 썰받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미션입니다. 협동 미션은 지하에 파묻힌 능력 조각을 협력을 통해서 따내는 미션입니다. 진행은 이제 24시간 열리는 맵에 원하는데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한 미션 전용 맵이 생성이 되고요. 맵의 플레이어도 굉장히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협동 미션에서 조정되는 탑승기를 통해서 능력 조각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 상대 이걸 통해서 미션의 진행도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과 협력을 해서 임무를 완성하게 되면 미션을 종료하고 보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마이너스 프라우드는 쉽게 접근 가능한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즐기는 어드벤처 캐주얼 게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